그날 버스 안에서는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 툭. 처음엔 에어컨에서 새는 물인 줄 알았어요. 오래된 시외버스는 원래 그런 경우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비도 안 오는데 제 발밑만 축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바닷물 비린내 같은 거. 오래 젖어있던 옷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순간부터 저는 내려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우입니다. 올해 36이 됐고 당시에는 부산 사상 쪽 물류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배차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야간 근무가 많아서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잠은 늘 부족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특히 버스를 타는 걸 싫어하게 된 건 그보다 몇 년 전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버스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정확히는 고속도로에서 빗길 미끄러짐 사고였습니다. 뉴스에는 졸음운전이라고 나왔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새벽 어머니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 통화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 뒤에서 누가 계속 서 있다고.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사람은 죽기 직전 이상한 헛것을 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로 저는 야간 버스를 탈 때마다 자꾸 뒤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 여름이었고 저는 부산에서 진해로 가는 막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진 터널이 완전히 정비되기 전이라 산길 국도가 훨씬 길고 위험했어요. 그 도로는 원래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낭떠러지 아래로 차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기사들 사이에서도 밤에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회사 일이 늦게 끝났고 저는 마지막 남은 시외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1시 40분쯤이었을 겁니다. 버스 터미널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매표소 불빛도 절반은 꺼져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들 조용했거든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원래 늦은 밤 버스는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서 코 고는 소리라도 들리는데 그날은 승객들 대부분이 그냥 멍하게 앉아만 있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들처럼. 저는 별 생각 없이 맨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뒤를 볼 수 있는 자리. 버스 안에서는 오래된 방향제 냄새랑 젖은 시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제 바로 뒤 좌석에서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저는 처음엔 누가 음료수 흘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맨 뒷좌석 전체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검은 물이 좌석 밑에서 살짝 출렁이는 게 보였어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기도 했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 산길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버스 헤드라이트만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승객 몇 명이 동시에 앞으로 쏠렸어요. 기사 아저씨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시발, 또 뭐고? 저는 앞을 봤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누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흰 옷 입은 여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비도 안 오는데 옷이 젖어 있었어요.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서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는 짜증난다는 듯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아지매, 위험하게 뭐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이 전부 창밖을 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숙인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안 보는 것처럼.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기사 아저씨가 여자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려는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피부가 보이긴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검었습니다. 그 순간 기사 아저씨 움직임이 멈췄어요.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 버스를 봤습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겁먹은 얼굴. 사람이 아니라 뭔가 보면 안 되는 걸 본 얼굴이었어요. 다음 순간 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기사 아저씨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 어디선가 누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됐네. 저는 순간 그 말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주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들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한참 뒤에야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 문을 닫으면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인원 그대로 맞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뒤에서 계속 사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바로 제 목 뒤에서.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까 비어있던 맨 뒷좌석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승객이 원래 있었는데 제가 못 본 건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상황에서도 계속 현실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덜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출발할 때 맨 뒷좌석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여자는 너무 젖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툭, 툭. 아까부터 들리던 그 물소리. 제 발밑이 축축했던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다시 앞을 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안이 울렸어요. 보지 마.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공포를 느끼면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면 더 미칠 것 같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힐끗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고개를 푹 숙인 채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버스 천장 조명이 희미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옷이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건 보였습니다. 그리고 냄새. 비린내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바닷물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하수구 냄새 같기도 했어요. 저는 괜히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이라 바람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눅눅한 공기만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앞좌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마주쳤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사람 눈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눈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작게 입모양만 움직였습니다. 보지 마.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버스 안조명이 한번 깜빡였어요. 파직. 순간 뒷좌석이 어두워졌다 다시 보였는데 여자가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분명 맨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통로 쪽 자리로 옮겨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였으면 소리가 났어야 했어요. 젖은 옷 끌리는 소리라도.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버스는 계속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검었습니다. 가끔 헤드라이트의 나무들이 스치는데 그때마다 사람 형체처럼 보여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때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룸미러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뒤쪽을. 그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버스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느려졌어요. 기사 아저씨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거울을 보다가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또 탔네. 그 순간 맨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 아주 작게. 하지만 버스 안이 너무 조용해서 선명하게 들렸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몸을 움찔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뒤를 안 봤어요. 아무도. 마치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었어요. 눅눅하고 축축한 냄새가 버스 안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 어깨에 누가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옆자리 아저씨였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출발할 때 제 옆은 빈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년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차림, 얼굴은 탈쑥했고 눈밑이 푹 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옷이 젖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비를 맞고 탄 사람처럼. 남자는 제 어깨를 잡은 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소. 경상도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만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처음 타는 사람들은 꼭 쳐다본다.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거 사람 아니죠? 남자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 어둠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었지. 그 순간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덜컹 어딘가 움푹 팬도를 밟은 것 같았어요. 동시에 뒤쪽에서 철퍽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추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바로 뒤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줘. 순간 버스 안 온도가 확 내려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팔에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옆자리 남자가 갑자기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절대 대답하지 마소. 그 목소리에 진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도 못 열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버스 맨 앞쪽에서 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승객 시선이 앞으로 쏠렸어요. 한 여고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 하나가 창문 밖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 저는 반사적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산길 갓길, 어둠 속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10명은 넘었습니다. 전부 젖은 채 도로 옆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버스를 바라보면서. 버스 헤드라이트가 스칠 때마다 얼굴 일부가 보였는데 피부가 이상할 정도로 하였습니다. 마치 물에 오래 잠겨있던 사람처럼. 기사 아저씨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씨발. 그리고 갑자기 속도를 올렸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스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차체를 세게 친 것처럼 쿵. 승객 몇 명이 동시에 비명을 삼켰어요. 그리고 또 쿵.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버스 뒤를 누가 따라오며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맨 뒷좌석 여자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몇 초 전까지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그런데 지금은 없었어요. 빈 좌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더 젖어 있었습니다. 검은 물이 통로 쪽으로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오른쪽 귀 뒤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온몸의 털이 동시에 곤두섰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바로 제 어깨 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바로 뒤 통로에. 버스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입술이 보였어요.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극한 공포를 느끼면 진짜로 굳어버립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게 돼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자리야. 비린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썩은 물 냄새, 오래 젖은 머리카락 냄새.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남자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아파!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시에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끼익!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앞을 봤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갓길에 있던 것들, 이번엔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10명 넘는 형체들이 젖은 채 버스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욕을 내뱉으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버스가 크게 휘청였어요. 창밖 절벽 아래가 순간 보였습니다. 새까만 낭떠러지, 그리고 바로 그때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키득 아니었습니다. 한 명 소리가 아니었어요. 키득, 흑. 버스 안 여러 군데서 동시에 들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채 주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아챘어요. 승객 수가 늘어 있었습니다. 분명 출발할 때 없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어요. 맨 앞줄, 중간 좌석, 창가 쪽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툭! 그 소리가 버스 안 전체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저 사람들, 옆자리 남자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쳐다보지 마소. 하지만 이미 봐버렸습니다. 맨 앞쪽 창가에 앉은 여자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새까맣게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입이 찢어진 것처럼 벌어졌습니다. 키득. 그 순간 버스 안조명이 전부 꺼졌습니다. 팍! 완전한 어둠. 승객들 비명 소리가 터졌어요.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기사 아저씨는 계속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숨만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서 철퍽! 철퍽! 누가 버스 통로를 걸어오는 소리, 젖은 맨발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철퍽! 철퍽!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눈을 감은 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지 마소, 보지 마소. 그 순간 제 왼쪽 무릎 위로 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툭!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워서 살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제 팔 위로 스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렸어요. 후, 썩은 냄새가 코앞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속삭였습니다. 비어있네. 그 순간 버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파직, 저는 반사적으로 옆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무릎은 젖어 있었어요. 검은 물로. 그리고 통로 바닥 전체가 흥건했습니다. 마치 누가 물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그때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잡아라! 버스가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어요. 끼익! 승객들이 이리저리 쏠렸습니다. 창밖으로 절벽 아래 바다가 순간 보였어요. 검은 파도, 그리고 그 물 위에 사람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면 위로 얼굴들이 떠올라 있었어요. 전부 버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안 감고. 그 순간 버스 앞 유리에 무언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쾅! 승객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유리창 위로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아까 그 여자, 버스 앞유리에 매달린 채 웃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지만 머리카락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기사 아저씨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그는 핸들을 붙잡은 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버스 뒤쪽에서 누가 아주 크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버스 안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또 쿵! 이번엔 버스 측면. 마치 밖에서 누가 따라 달리며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승객들 중 어떤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왔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버스 맨 뒤 비상문 쪽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문 손잡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컥! 철컥! 저는 숨도 못 쉬고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비상문 창문 밭에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 물에 오래 부른 것처럼 피부가 흐물거렸고 눈은 새까맸습니다. 그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열어줘. 철컥! 철컥! 비상문 손잡이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아직 달리고 있는데도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상문 유리창 바깥에 붙어있는 얼굴, 젖어서 부풀어 오른 피부, 새까만 눈, 그리고 웃고 있는 입.
저는 몸이 굳은 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다른 승객들도 전부 비상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다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사 아저씨만 핸들을 붙잡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순간 쾅! 비상문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자 하나가 바깥에서 몸을 부딪힌 것 같았어요. 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쪼적! 승객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맨 앞쪽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사님, 빨리 가요. 하지만 기사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룸미러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따라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울 속 버스 안 좌석이 전부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젖은 승객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버스 안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만 있었습니다. 맨 뒷좌석부터 통로까지 빽빽하게, 그리고 모두 동시에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울 속 그들이 전부 기사 아저씨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기사 아저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지 마! 동시에 그는 룸미러를 손으로 쳐버렸어요. 딱! 거울이 돌아가 천장을 향했습니다. 버스 안이 순간 더 어두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상문 유리가 깨졌습니다. 쨍그랑! 찬 바람과 함께 물비린내가 버스 안으로 확 들어왔어요. 승객들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유리창 틈 사이로 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새하얗게 부른 손, 손톱은 거의 벗겨져 있었고 피부는 흐물흐물했어요. 그 손이 천천히 문 잠금 장치를 만졌습니다. 철컥! 철컥! 옆자리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그는 버스 뒤쪽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비상문 앞까지 가더니 온몸으로 문을 밀어 막았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여자 얼굴이 더 가까이 들어왔어요. 젖은 머리카락 살카락 사이로 웃는 입이 보였습니다. 열어줘. 남자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니는 이미 죽었잖아.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갑자기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문 밖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목뼈가 없는 것처럼 뚝 옆으로 꺾인 채 그 뒤로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너도? 그 순간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잖아? 남자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숨겨왔던 걸 들킨 사람 얼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 이 일을 처음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왜 혼자 살았어? 남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가 문을 막고 있던 힘이 풀렸어요. 철컥. 잠금 장치가 반쯤 움직였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그 목소리에 남자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문을 밀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검은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철퍽 버스 바닥으로 물이 퍼졌습니다. 비린내가 확 올라왔어요. 그 물이 이상했던 건 흘러가는 방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도 물은 바닥 중앙에 그대로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로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철퍽! 아무도 없는데 젖은 맨발 자국 하나, 또 하나,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이상했던 건 기사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계속 앞만 보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야. 마치 날짜를 세는 사람처럼. 그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 산길 옆 절벽 아래가 잠깐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낡은 버스 하나가 절벽 아래 뒤집혀 있는 걸 녹슬고 부서진 채 물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버스 옆면 글씨가 순간 보였거든요. 진해행.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버스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거, 그 순간 옆자리 남자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봤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버스 뭐예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 어둠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참 뒤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 사고 났던 버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망자 13명. 그 순간 버스 안 온도가 확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산 무너져서 추락했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지. 버스 뒤쪽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드크. 남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체가 다 안 나왔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버스 안 조명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파직.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저는 봤습니다. 통로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그리고 그 물 속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로도 원래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 봤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검은 물 속에 사람들이 서 있던 걸. 젖은 얼굴들, 창백한 피부, 그리고 전부 저를 보고 있었다는 걸. 저는 숨이 턱 막힌 채 좌석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아플 정도였어요. 옆자리 남자는 얼굴이 굳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쳐다보면 안 되는데 그 말 끝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 사고 알아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버스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검은 물이 흘렀던 자리, 거기에 아직도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퍽. 그 순간 또 하나가 찍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통로 중간쯤 승객 몇 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 쿵! 버스 천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위에 무거운 게 떨어진 것 같은 소리. 버스 전체가 흔들렸어요. 기사 아저씨가 핸들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고개 숙여! 동시에 버스 지붕 위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천천히. 앞쪽에서 뒤쪽으로. 마치 누가 손톱으로 지붕을 긁으며 기어가는 것 같았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귀를 막고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소리 너무 선명했거든요. 드르륵 드르륵.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바로 제 머리 위에서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위에서 누가 웃었습니다. 키득,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 순간 버스 창문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툭!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창문 바깥, 버스 옆면에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미처럼. 한 손으로 창틀을 붙잡은 채 버스를 따라 기어오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새까만 눈, 찢어진 입,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여자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유리에 물이 번졌어요. 그리고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내려.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버스에서 내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 여자 말대로 해야 할 것 같은, 마치 누가 머릿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것처럼 내리면 편해진다. 내려. 내려.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남자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정신 차리소. 그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앉았습니다. 남자가 이를 악문 채 말했습니다. 자꾸 듣고 있으면 홀린다. 뭐예요, 저게?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죽은 사람들. 그 순간 버스 앞쪽에서 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고생이었습니다. 아까 창밖 사람들을 봤던 그 학생. 애가 덜덜 떨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고생 옆자리. 원래 비어있던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그 학생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손을 들었습니다. 새하얗게 부른 손. 그 손이 학생 어깨 위로 올라갔어요. 순간 옆자리 남자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시발! 그는 벌떡 일어나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따라 일어났어요. 남자는 여고생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눈 감아! 동시에 여자가 학생 귀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잖아. 학생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그대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학생이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학생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버스 안 모두가 놀라 얼어붙었어요. 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린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좌석은 비어 있었어요.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버스가 크게 흔들리며 멈춰섰어요.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뭐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기사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앞 유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로가 끊겨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무너져 있었어요. 산사태 흔적 같았습니다. 흙과 돌이 도로를 막고 있었고 아래쪽은 그대로 낭떠러지였습니다.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앞유리 위로 빗물이 번졌습니다. 툭툭툭. 버스 안은 완전히 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기사 아저씨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또 여기네. 순간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매번 여기서 멈춘다.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빨리 후진해요. 하지만 기사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버스 뒤쪽에서 누가 아주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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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었습니다. 맨 뒷좌석, 젖은 승객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뒷좌석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어있던 좌석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전부 젖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물은 좌석 아래에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툭! 툭! 버스 천장 어딘가에서도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번 전체가 물속으로 잠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맨 뒤 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자가 천천히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짝! 짝! 젖은 손바닥이 부딪히는 축축한 소리. 그 웃음소리까지 섞이자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승객들 중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뭐야 저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아저씨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핸들을 붙잡은 채 계속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그 순간 옆자리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곧 온다. 뭐가요? 남자는 입술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버스 떨어질 때가 되면 저렇게 다 모인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대답 대신 창밖 절벽 아래를 가리켰어요.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사이로 아래쪽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 그리고 그 위에 불빛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버스 전조등이었어요. 절벽 아래 물속. 뒤집힌 버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물 위에 젖은 채 버스를 올려다보면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난 날에도 비 왔소. 그는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버스 안에 21명 있었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명만 찾았소.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점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사고랑 무슨 관계예요?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키득! 짝! 짝! 젖은 여자들이 여전히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탔었거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 그는 마른 침을 삽니다. 그날 버스 안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자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죽었어야 했는데 그의 눈밑이 떨렸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소. 그 순간 버스 뒤쪽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한 정적, 그리고 동시에 철퍽. 통로 어딘가에서 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젖은 여자 하나가 통로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창문에 매달려 있던 그 여자,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은 그녀 발밑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사석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퍽, 철펄퍽. 승객들은 전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었어요. 여자는 기사 아저씨 바로 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야.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웃었습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벌어졌어요. 이번엔 내 차례야. 그 순간 기사 아저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라고. 동시에 그는 갑자기 기어를 넣었습니다. 부악! 엔진이 미친 듯 울렸어요. 버스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승객들 비명 소리가 터졌어요. 미쳤어! 앞은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아저씨는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버스는 그대로 무너진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좌석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빗물이 앞 유리를 때렸고 저는 승객들이 동시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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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웃음소리가 버스 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옆자리 남자가 제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창문 깨! 뭐? 빨리! 그는 비상용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옆 창문을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찬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쳤어요. 남자는 저를 밀었습니다. 뛰어내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절벽 끝 직전이었어요. 빨리! 그 순간 뒤쪽에서 젖은 손들이 통로를 따라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철퍽, 철퍽, 물에 부른 손, 손톱이 벗겨진 손, 그 손들이 승객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차가운 빗물, 흙바닥, 온몸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엄청난 폭음이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벽 아래 버스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켠 채 천천히 검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 순간 버스 창문마다 얼굴들이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젖은 얼굴들, 전부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절벽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쾅! 몇 초 뒤 아래쪽에서 들려온 충돌음이 산 전체를 울렸어요. 그리고 곧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투두두둑. 저는 진흙탕 위에 엎어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이 목 안에서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팔꿈치는 찢어진 것처럼 화끈거렸고 오른쪽 무릎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했던 건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버스를 봐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될까봐.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는 점점 세지고 있었고 산길 흙은 질척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정말 저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쪽 숲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콕!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남자였습니다. 회색색 작업복은 진흙과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나무를 붙잡고 섰습니다. 살았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짜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야 현실감이 돌아왔어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남자는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그 순간 아래 절벽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와 남자는 동시에 굳었습니다. 버스 전조등. 아까 분명 추락했던 그 버스였습니다. 아래쪽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천천히 켜졌어요. 그리고 그 불빛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버스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진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부르르르 젖은 엔진 떨림 소리. 남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다. 그 말과 동시에 아래 숲 사이에서 전조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버스가 산길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 유리는 깨져 있었고 차체는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끼익. 바퀴가 젖은 도로를 긁는 소리. 그리고 창문 안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젖은 승객들. 전부 창문에 얼굴을 붙인 채 웃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게 뭐예요? 남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못 나간다니까. 그는 숨을 거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계속 반복돼.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뭐요? 남자는 버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사고 난 날부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다시 데리러 와. 버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기사 아저씨 얼굴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개가 한쪽으로 꺾여 있었어요. 목이 부러진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키득 버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스피커 잡음처럼. 남자는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뛰어! 우리는 그대로 산길 위쪽으로 뛰었습니다. 비 때문에 발밑이 계속 미끄러졌어요. 뒤에서는 버스 엔진 소리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부르르 끼익 마치 아주 천천히 쫓아오는 것처럼.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왜 저만 살려준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어요. 나도 누가 꺼내줬거든.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계속 뛰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다음 달 죽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 그렇게 돼. 남자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 살아남으면 다음 사람 데려오게 된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버렸거든요. 그때 뒤쪽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버스가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젖은 승객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쿵쿵쿵. 그리고 창문 하나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젖은 여자 하나가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축 늘어진 채. 그녀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자리 비었잖아. 저는 거의 패닉 상태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같은 길만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 낡은 가드레일, 찢어진 도로 표지판, 부러진 나무, 계속 똑같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도 그걸 느낀 것 같았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갇혔네. 버스 엔진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부르르르 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 얼굴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타야 되는 거였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그날도 남자는 빗속에서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날 밀어냈거든. 버스가 바로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창문 안 젖은 얼굴들이 전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그 순간 그는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산길 아래로 굴렀어요. 그리고 동시에 쾅! 엄청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어요. 버스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버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피가 빗물에 섞여 흘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버스 안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헤드라이트가 한번 깜빡였어요. 파직. 젖은 승객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부 동시에 저를 향해서.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어디로 뛰었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넘어지고 숨 막히고 토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도망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작은 파출소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떨리는 입술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버스, 버스가. 경찰들은 절벽 아래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버스도, 시체도, 아무것도.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밤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산길 버스는 절대 안 탑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마진 터널이 완전히 뚫리고 예전 산길이 폐쇄됐다는 뉴스를 봤을 때였습니다. 뉴스 댓글 하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터널 공사 전에 밤마다 빈 버스 목격됐었지. 그걸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왜냐면 그날 이후에도 가끔 꿈을 꾸거든요. 비 오는 산길, 젖은 버스 창문, 그리고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 그 여자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입이 찢어진 채 웃으면서 아직 한 자리 남았어.